일반적으로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동 같은 거는 문제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만한 아이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 양상을 보일 때는 아이가 ADHD가 아닌지 의심하고 검사를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첫째, 조용한 일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일에서도 몰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두 번째, 또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나 활동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에서 지시사항이나 공지를 많이 빠뜨리기 때문에 숙제를 다 못한다든지 지시사항에 대해서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쉽게 산만해지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성이 부족하고 타인의 미묘한 사회적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경우를 보인다면 검사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DHD의 원인으로서 최근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은 뇌 쪽의 발달이 더디다든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형태로 뇌발달 이상이 주된 원인으로 경우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과잉되거나 결핍되는 경우, 뇌의 구조적 변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 전두엽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는 첫째,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요. 둘째, 임신 기간 중에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신성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경적 요인으로서 나비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원인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음식 첨가물의 과다 섭취도 그 원인이 된다고 하고, 다섯 번째, 스트레스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ADHD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그는 행동을 자주 보인다면 ADHD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손발을 가만두지 못합니다. 둘째, 의자에 앉아 있어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하는 형태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한 가지 일에 깊이 몰두하지 못하고 주변의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집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일부만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차례를 기다리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일곱 번째로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많이 보게 되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 물건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부주에서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항과 같이 10가지 중에서 많은 형태가 나타난다면 ADHD를 의심하고 검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 성인 ADHD가 많이 화두가 돼서 그 검색에도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성인기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ADHD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거에 ADHD 증상이 있었는데 진단을 받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 ADHD 증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검사를 해보니까 ADHD라고 판정을 받을 경우에 성인 ADHD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ADHD는 DSM-5 진단 기준에 따르면 12세 이전부터 증상이 발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서는 차분한데 집에 가서는 산만하는 경우는 ADHD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인한 2차적 증상으로 집중력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되죠. 즉,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유도된 집중력 장애는 ADHD로 보지는 않습니다.